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뉴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를 순서대로 매뉴얼처럼 작성을 해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고 한번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나 공매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상가 월세를 주시거나 전세를 주고 계시다가 임차인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명도가 필요하신 임대인 분들도 당연히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먼저 소송과 인도명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사용되는 거죠. 낙찰받고 6개월 이내에 채무자 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시청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주 이내에 결정이 나오고 보통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끼고 대금을 지급하시니까 대출 은행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등기를 하면서 인도명령은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집을 안 비워줄 경우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이사 비용을 주고 마무리를 하죠. 어차피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비용을 지불하나 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나 돈 나가는 건 똑같은데 오히려 같은 돈이라면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그나마 인도명령은 단기간에 처리가 되니까 다행인데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이사 비용을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제 생각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을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는 그냥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본인도 손해를 보겠죠. 나중에 금액을 줄여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기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봐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출했던 비용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가 있어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 판결문은 받았지만 재산이 없다면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 없는 사람과는 다퉈서 좋을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점을 상대방이 또 알고 악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다가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그런데 주변을 보면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법대로 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더 빨리 해결을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해라고만 하면 오히려 그게 좀 어떨 때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무식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매나 공매 하시는 분들 순리대로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소송으로 해결을 하죠. 다른 모든 일들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그걸 알고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하거나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 도대체 이거는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소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후의 수단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의 최후의 수단. 서두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어서 이제 강제집행 매뉴얼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뉴얼을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었고 수정이 되니까요. 수정하셔서 본인 스타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제 기준에서 필요한 정보와 순서를 정리를 해놨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소유자 등이고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비용을 계산하는 식이 달라져서 구분을 하고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 법원입니다. 그러니 기재를 해 주시고 관할 법원도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모를 때는 전자소송에 관할 법원 조회가 있어요. 주소를 쓰면 법원이 어딘지 알려줍니다. 경매나 공매는 대금을 완납한 날짜를 적어주시고 대항력이 있어서 인동명령을 하지 못하고 명도소송을 하는지 아니면 경매 낙찰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 명도소송을 하는지도 체크는 해주시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인도명령은 대항력이 없거나 낙찰받고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유자나 채무자, 소유자에게 나가라는 결정문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거의 서비스를 해주고 2주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 절차에서 이걸 특별히 마련해 둔 겁니다. 공매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로 취득을 하실 때는 명도를 하는 방법 중에 명도소송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인도명령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있거나 6개월이 지났거나 일반 상가나 주택 소유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임대차일 때 계약 종료일자, 차임 미지급한 일자, 주택은 2기, 3기는 상가일 경우는 3기를 체크하시고 보증금이 언제 다 공제되는지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은 첨부된 양식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3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2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테니 나가달라 내용으로 세부 작성을 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도 되긴 하는데 그냥 우체국 가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 소송이랑 동시에 하셔도 되고 먼저 하셔도 되는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명도 소송을 승소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달라졌으면 판결문에는 그 점유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을 할 예정이니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 이전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후에 변경한 점유자는 나중에 대항을 할 수가 없고 강제 집행을 당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중요하죠. 웬만하면 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필요 서류들은 정부24랑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건 따로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법원 비용도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소송이나 은행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돈을 못 받아서 돈 달라는 소송은 그 돈이 기준인데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건 부동산 시세는 아니고 과세표준 시가, 기준시가,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자동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만 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가액을 기준으로 법원 비용을 납부하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명도 소송에 필요한 정보도 다 똑같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랑.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랑 동시에 제출을 하고 비용도 납부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속가 계산도 자동 계산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명도 소송은 나중에 변론기일이 잡힐 거고, 그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같이 제출을 했잖아요. 먼저 제출을 하든. 그러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을 담보를 제공하라는 건데, 보통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서 서명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서울보증보험이랑 통하면서 공인인증 서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갖고 방문을 하시면 30분 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을 처리를 하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고, 결정문이 채권자용과 채무자용 이렇게 두 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신청을 했다면 출력을 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했다고 하면 우편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결정문을 첨부를 해서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신청을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비용을 예납하라고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접수증이랑 예납 증명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비용이 보통 10만원 정도 나와요. 10만원을 납부하시고 집행관이 그러면 이제 채권자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집행을 할 테니 그때 나와라 라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연락이 오고, 날짜를 맞춰서 집행관이랑 그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시면 되고, 이건 가처분 집행이라고 해요. 물건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물건 드러내는 건 이제 명도 소송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그때는 명도 강제 집행을 해서 다 내보내는 거고, 물건도 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에요. 명도 소송을 하고 점유를 이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을 채무자에게 가서 집행관이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당신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도 소용이 없다. 그 내용을 직접 가서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문이 닫혔다. 그러면 집행관이 열쇠 수리공을 통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개문 비용이라고 해서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2명 또 필요합니다. 성인이기만 하면 누가 가도 상관이 없고요. 옆집 사람이든 뭐 부모, 형제든 누가 됐든 성인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명도 소송에 대해서 변론기일이 잡히게 될 거고, 이러쿵저러쿵 별다른 말이 없으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2주 후에 확정이 돼서 채무자가 나가야 하는데, 거기 소유자나 점유자나 뭐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집행관 사무실에 이번엔 명도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문과 집행문 속락정 증명원을 첨부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명도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고 똑같이 성인 2명 대동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처분은 뭐 특별하게 추가 비용은 없었는데 명동 강제 집행은 안에 물건들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당 대략 7, 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비용은 집행관이 알려주는데 한 30평이라고 하면 200에서 25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통지서가 오면 그 비용을 납부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강제 집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물건을 가져가면 되지만 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물건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품 창고로 옮겨야 하고 그 비용을 일단 채권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개월치 물품 창고 비용으로 한 뭐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선 지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채무자가 그게 중요한 물건이고 필요하고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찾아갈 텐데 찾아갈 때 비용을 지급을 하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냥 버리고 잠적을 하면 채권자가 물품 비용을 계속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뭐 쓰레기 같은 물건들만 버리고 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럴 때는 채권자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창고 비용을 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상대방이랑 다투면 금전적으로는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이게 오히려 배째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사정을 뭐 말씀하시면서 미안해 한다면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금전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가 괘씸하게 나오면 내쳐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 정말 주의할 사항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을 하실 때 꼭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전입했던 주소지는 알아서 그 소장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나 전입했던 주소지를 모르고 그냥 판결이 확정돼서 판결문을 받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초본이 필수 서류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대방 초본을 채권자가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판결문에 써있지 않으면 이제 법원 보전명령이 있으면 그걸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그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이름과 전입했던 기록이 있는 주소지를 알아야지 그분들도 조회를 해서 발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아니면 전입했던 주소지조차도 모른다 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조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본을 발급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을 못하면 뭐 소송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판결문 경정 신청을 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다시 받거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 때는 당연히 대부분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걸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르는 특별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소송 진행 중에 사실조회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안다고 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확인해서 주민번호를 알아내든 계좌번호를 안다고 하면 은행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파악하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리 주민번호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간혹 알아도 귀찮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민번호를 소장에 기재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그럴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주민번호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원 비용 계산하는 방법과 첨부 서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